안녕하세요. 림스카이 림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면접 필수 질문 중 하나인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은 자소서 항목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때 있어서 반드시 정리를 해 놓아야 하는 질문인데요. 이게 참신하고 좀 신선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지 면접이라던가 자소서에서 나 자신의 장단점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답변 예시를 많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으로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점은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의 진짜 장점을 말하되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장점 한 가지를 뽑아서 잘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점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뻔한 그런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책임감이 강하다, 아니면 소통 능력이 있다, 아니면 끈기 있다, 도전적이다, 협동심이 있다, 이러한 키워드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나의 장점이긴 한데 다들 너무 흔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이 장점이 좀 뻔해 보인다라고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례에서 뻔하지 않게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만약 나의 장점이 책임감이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도의 책임감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은 기한 내에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이런 사례를 말해버리면 정말 키워드와 함께 묻혀버리는 거고요. 조금 더 극적인 상황을 가지고 와서 나의 책임감 있는 장점을 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언가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3일 밤을 새서라도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고 완수해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살려서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장점으로 말씀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는 그 키워드가 뭐냐에 있지 않고 그 키워드를 뒷받침해주는 나만의 사례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 예시를 몇 가지 조금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념이 철저하다, 이런 것도 장점으로 이야기하기가 괜찮겠죠. 이것은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기도 하고요. 성실함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키워드가 되겠고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다, 이러한 것도 장점으로 말하기 괜찮습니다.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 한 분 한 분을 응대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호감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라는 것도 좋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무원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자질이 되겠는데요. 비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이라던가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있어서 내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음을 과거의 나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용력이 있다라는 것도 성격의 장점으로 말하기 좋은데요.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포용력 있는 자세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타인을 이해하고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저라면 같이 일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걸 resilience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실패나 힘든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그런 긍정적인 힘을 뜻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극복해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겠죠. 자, 이 정도 우리가 성격의 장점 키워드로 쓸만한 몇 가지를 들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격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는 이 단점을 어떻게 찾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장점은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을 하기도 편하고 그 직무와 연관 짓기도 수월한데요. 하지만 단점은 잘못 말했다가는 면접에서 자칫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원한 직무에 너무도 부적합한 그런 단점을 말해버린다면 그 지원자에 대한 탈락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점은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지 면접에서 우리가 선을 넘지 않고 잘 전달을 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점 팁 첫 번째입니다. 단점을 고를 때에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면접에서 단점을 이야기할 때 너무도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가끔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영업직에 지원을 하면서 제 성격의 단점은 다소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도 그 직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건 그냥 떨어뜨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겠죠. 그리고 서비스직에 지원을 하면서 저는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서비스직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고를 때는 반드시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나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단점 팁 두 번째입니다. 단점 아닌 단점을 말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면접에서 단점을 말하라 라고 했더니 저게 단점인가 싶은 것들을 지원자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단점은 포기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게 단점인가 싶죠. 하도 지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실제로 대한항공 임원 면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면접관이 듣다 못해서 지원자들에게 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본인 디스를 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면접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포장하고 그리고 준비해온 답변만을 앵무새처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이럴 때는 정말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 하나 정도는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팁 세 번째입니다. 식상한 단점은 피하라인데요. 단점 질문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답변이 뭘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듣다가 질려버린 답변일 텐데 제 성격의 단점은 거절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 성격의 단점은 너무 꼼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시죠. 물론 이게 나의 진짜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면접에서 몇십 년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해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대 교체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 팁 네 번째입니다.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한다라는 건데요. 면접에서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접관이 단점 답변에서 주목을 하는 것은 그 단점 자체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답변에 담긴 지원자의 태도를 더 주목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면접관들은 이 단점 답변은 솔직하게 말하기보다는 포장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원자가 본인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알고 그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간혹 저는 저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극복한 것은 나의 단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정도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단점을 말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4가지 팁을 적용을 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제 성격의 단점은 저의 의견을 잘 내세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듣고 배려하다 보니 간혹 저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친구나 동료들과 토론을 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꼭 필요한 주장은 하고 점차 저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무난하겠죠. 딱 들었을 때 그냥 센 성격이 아니구나 정도의 느낌이지 쟤는 그냥 묻혀서 따라가는 애구나 라고까지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꼬리 질문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다면 정말 가볍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의 모임을 앞두고 단톡방에서 장소와 식사 메뉴를 골랐는데요. 사실 저는 파스타집에 가고 싶었지만 친구들은 대다수가 고깃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굳이 저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장소와 메뉴를 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정말 생활 소재 있죠. 이러한 소소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진짜 무슨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례를 말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긴장을 많이 하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나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고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심호흡이나 명상을 하면서 긴장감을 낮추고자 노력합니다. 이 정도 얘기는 괜찮겠죠? 자, 다음으로는 생활 속의 소소한 단점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 저의 단점입니다. 제 입장에선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지만 상대방은 잔소리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겠다 이 정도? 이거는 정말 귀여운 단점이 되겠죠.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너무 진지한 성격이다 보니 유머 감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머가 없는 대신 리액션은 정말 잘합니다. 이런 저의 진중한 성격은 사람들에게 인기는 없어도 신뢰감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점도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유머 감각이 없다는 그 말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재미있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가볍게 말하기 좋은 단점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단점 예시로 MBTI의 단점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P 성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좀 모험적이고 이렇게 즉흥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응용을 해서 제 성격의 단점은 계획적이기보다는 즉흥적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시간 단위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이것만 하고 오자라는 것 딱 한두 개만 정해서 여행을 가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행지에서 즉흥적으로 계획을 수정을 해서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때만큼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MBTI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면접이라는 틀 안에서 말을 해도 괜찮은 것들은 필터링을 해서 응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의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실제 면접에 갔을 때 내 걸로 만들어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답변 예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아마도 감을 잡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는 항상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나라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길에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접 준비가 조금 든든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